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대입니다. 예, 제가 오늘 대타로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뉴스 리액션입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시사인 나경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 뉴스 리액터 김만권 박사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4주 만에 뵙습니다. 뭐가 되게 즐거우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예, 감 떨어진 김만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뭡니까? 네, 내란 특검 한덕수 소환 조사. 이거 졸리는 오후에 잠이 확 깨는 뉴스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네. 저는 잠이 확 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조은석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을 했습니다. 한덕수 씨는 출국 금지 조치도 당한 상태죠. 그래서 특검팀은 한덕수 씨에게 계엄 선포한 날 밤에 열린 국무회의 전후 정황 등을 조사한 걸로 보입니다. 어제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만들어진 선포문에는 한덕수 씨 서명 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급하게 선포 이후에 선포문을 다시 만들어서 서명을 했었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요. 그 사후 선포문을 만든 사람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입니다.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사흘 전에 이분도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계엄 당시로 돌아가 보면 12월 3일에 계엄 선포가 있었고 그 다음 날인 12월 5일에 강 실장이 뒤늦게 새로운 선포문을 만들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왜 바로 이튿날인 12월 4일도 아니고 12월 5일일까 좀 궁금해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12월 4일 밤에는 또 삼청동 안가에서 내란 주요 인물 4인방이 회동을 가졌거든요. 그렇죠. 이상하게 항상 밤에만 뭐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 참석자를 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김주연 민정수석이 있었고 여기에 한정화 법률비서관까지 있었다고 해요. 아마 이 자리에서 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논의가 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뒤늦게라도 총리랑 국방부 장관 서명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계엄 선포문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었다. 원래는 선포 당시에 계엄 선포문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후에 만들어서 사인을 받으려고 했다. 이거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이거 끝난 뒤에 그죠? 공문서 당연히 공문서 위조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 헌법에 들여다보면 제 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내놨습니다. 네. 이게 국법상 행위는 무조건 문서로 해야 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그리고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게 정말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학술적으로는 무조건 이걸 문서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문서주의라고 부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문서로 만들어서 행위를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하는데요. 이게 특히 공적 행위를 할 때는 이걸 문서로 작성하게 하는 이유가 행위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근데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특별히 또 대통령에게 따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뭔가 결정하면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전에 그와 관련돼서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국무총리와 상의하고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가진 국무위원들과 논의한 다음에 그들의 확실한 동의를 받아서 행동해라라고 하는 그 뜻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뭐냐면요. 아무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줬다고 해도 헌법적으로 이걸 또 독단적으로 전행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명시를 좀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특히 군사를 움직이는 문제를 따로 또 박아놨어요. 군사에 관한 것도 똑같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헌법상 지위에서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국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권한이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은 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이 나중에 이게 헌법재판을 받는 거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뭐라 그러느냐 너무 중요한 일이라 우리가 이거 미리 밝히면 사람들이 알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뒤에 사후로 만들어서 서명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뭐가 나쁘냐. 뭐가 잘못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처구니 진짜 없는 이야기인 거죠. 이건 뭐냐 사실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대외비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도 문서로 미리 만들어서 다 하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예외를 두지 않은 거라고 이 군사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예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뒤에 문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고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 걸 한덕수가 어느 정도는 예감했기 때문에 네. 우리 이거 내가 이거 만들어서 서명을 했지만 야 이거 바깥으로 나가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덮은 것 같습니다. 덮었죠. 네. 그 바람에 모든 계엄 중에 계엄 선포문이 없는 유일한 계엄이 이거 한 건. 뭐 5.16이건 5.17이건 다 있었는데 요건만 선포문이 없어요. 빼먹었다가 나중에 이제 채우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너무 과정상으로 보면 너무 한심한 계엄이었죠.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지시. 또 잠 깨네. 또 잠 깨네. 아우 심장이 벌렁거려.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 얘기 아닙니까? 평양 상공에 국군 드론기가 침투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게 윤 대통령 지시냐? 네, 맞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인데요. 지난해 10월에 북한이 자기네 땅 이제 평양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를 했다라고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란 특검팀이 이 무인기 침투 사건이 윤석열 씨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현역 장교의 제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의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이제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제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현역 장교의 이제 구체적인 제보는 이렇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달린 게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으로부터 V 지시, 그러니까 V는 이제 대통령이죠. 윤석열 씨입니다. V 지시라고 들었다. 그리고 또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걸 보고 V가 좋아했다. 이거 V가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우리에서라도 계속 하려 하는구나 싶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특검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충돌을 일부러 유도를 해서 준 전시 상황을 일부러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외환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난 첫 소환조사에서도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병정놀이를 하려면 서울구치소 가서 거기서 조폭들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안에서 하면 훨씬 재밌을 건데 실감도 나고. 뭐 제가 사실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국민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황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자꾸 오늘 헌법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헌법 4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는데 그 통일 기본이 뭐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요. 66조 3항의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그리고 69조의 대통령 취임 선서에는 뭐라고 해놨느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뭔가를 수행하겠다고 이게 딱 선서문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평화 통일이나 어떤 그 국가 관계에 있어서 평화적 행동이 대통령의 의무예요. 전쟁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 이게 반헌법적 행위가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반헌법적 행동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외환죄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외환 유치죄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외환죄를 살펴보니까 외환죄 종류가 13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13가지나 되고 근데 그중에 하나가 외환 유치죄로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이게 내란죄와 같이 이제 외환 유치죄가 돼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사실 헌법상에 논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저희들이 헌법의 제3조인가의 영토 조항이 이제 북한을 우리 영토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부속 도서로 이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적국으로 볼 수 있느냐인데 근데 사실상 외환죄가 만들어질 때는 이게 북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고 요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단지 그거 적국의 존재가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적용되는 또 외환죄가 있는데 이게 일반 이적죄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접근하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 방식인데 이걸로 출발해서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로 이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라는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되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백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이게 명백하게 밝혀내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행위가 일어날 수 없도록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왼수요 동반자요 이렇게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꼭 그 권태기의 부부관계 같아요. 왼수요 동반자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안철수 코마 상태 국민의힘을 살리겠다. 잠이 확 깼다가 다시 잠 오는 얘기가 뭐처럼 나왔어요. 이건 조금 약간 그런데 뭐 졸린 얘기지만 잘 해보시죠. 예. 네,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당의 첫 혁신안으로서 안철수 위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안철수 위원이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 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을 해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는 건데요. 사실 뭐 의사, 교수, CEO가 당 개혁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송 비대위원장이 직접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혁신위원장직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수락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일단 대선 실패 원인을 찾는 백서팀을 먼저 가동을 하고 이후에 이제 당대표가 백서를 참고해서 혁신을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백서까지 써야만 그 대선 실패 원인을 알 수 있는가 싶기는 한데요. 총선 백서도 어떻게 됐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긴 나왔는데요. 네, 그것도 지금 뭐 거의 코마 상태에 빠져 있어서 아무튼 안철수 우리 나경원 기자님 촌천살인이네. 네, 아무튼 안철수 의원이 이제 혁신위원장직을 수락을 하고 이제 사망 직전 의식불명 상태인 코마에 빠진 국민을 반드시 살려낼 거다.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당의 몫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의사 경력이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2시쯤에 이제 의원실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안철수 의원에게 기자들이 좀 붙어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가장 급한 일이 뭐냐라는 질문에 인선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선 기준이 뭐냐, 개파를 골고루 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아니 글쎄 중립적인 분도 있고 저는 친한계 유난계 안 가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친윤계 의원들도 안 가리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좀 혹시나가 역시나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이 시키면 뭐든 하는 분이 안철수 아닙니까? 이분은 선거 때도 유세하라니까 잘하고. 또 뭐든 시키면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기 그 코마 상태면은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장례 지도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보수 정치에는 죽었고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게 자유통일당의 현수막 지금 주장이거든요. 보수가 봐서 보수는 죽었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 아니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뭐 저희들이 지금 보수가 사실상 괴멸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수가 이제 거의 다 극우 세력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극우와 보수는 정말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극우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쪽에서 보면 다 왼쪽이란 뜻이에요. 생각해 보면 극우란 뜻은 이제 딱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극우와 어떻게 이제 맞서서 보수를 살려내는가가 오히려 여기는 반대쪽이 아니라 이게 극우와 어떻게 맞설 것인가가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저희들이 민주주의가 이 극우들에게 장악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들여다보면 제가 한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여기서도 첫 번째가 선거 부정론으로부터 출발해서 폭력을 용인하고 극단주의 세력과 계속 당내의 주요 정치인들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이거 해야 되는 첫 번째 대책은 뭐냐. 부정선거론자들과 손을 끊어야 되고 그리고 폭력 그 소위 계엄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게 탄핵까지 소위 폭력을 옹호하고 용인했던 정치인들과 손을 끊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광훈을 비롯한 그 외부의 극우 세력과 당내에 침투한 그 극우 세력들과 손을 끊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알고 보면 친윤계란 말이죠. 예, 그리고 얘네들이 점점 안 되는 얘기만 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안이 거기에 점령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것들이 개혁이 가능할까라고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국힘은 더 이상 고쳤을 수 있는 당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진짜 장례 지도사. 예, 상가 명복을. 네 번째 키워드는요? 네, 이재명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
법카 유혹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었는데 이 재판이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연기가 되는 건데요. 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어제 이제 4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국가 원수로서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직무에 전념을 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 추후 지정하겠다는 거는 재판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무기한 연기라는 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없어진 건 아니고 무기한 연기인데 대통령은 재임 기간 형사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헌법 84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일단 중시해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제 명확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항을 두고 이제 논란의 해석이 마치 논란이 있는 듯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통설이 아주 강력한 통설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대통령은 정말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범죄건 재직 중에 한 범죄건 일단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형사소추 안 한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원칙이 그것이 통설입니다. 이게 왜냐면요. 뭐 대통령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조사를 받아야지 하는데 그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면 법평등주의가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이 구절은요. 개인의 권한을 규정해 준 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규정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기관으로서 그동안에는 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그러면 왜 내란과 외환만 예외냐면 여기 또 나왔는데 이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국군 통수권이 이제 헌법상의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그 헌법상의 권한을 활용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했잖아요. 여러분이 다 목격하신 겁니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형사상의 소추를 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탄핵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핵을 거쳐서 소위 이게 탄핵은 징계 절차거든요. 그 징계를 통해서 대통령직을 잃으면 그때부터 형사상의 소추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사상의 소추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거 뭐 불공평하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으로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탄핵 심판을 받는 동안에 대통령은 내란죄로 형사상 소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이 끝난 다음에 직권남용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 이후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구분하시면 이게 왜 형사상 소추가 그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개수영장을 통해 동물 복지에 크게 기여하시는 그 공적도 있고 성과도 있는데 저같이 동물 복지를 주장하는 진보 정당에서는 뭐 감동한 대목이거든요. 또 많이 키웠잖아 8마리나. 그래서 그 어쨌든지 간에 개를 봐서 좀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십니다. 자,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입니다. 기자회견 오전 10시에 한다고 공지가 돼 있죠. 자, 뭔가 좀 바라는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듣고 가겠습니다. 내일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뭐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뭐 저는 정치학자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어떤 활동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미국과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트럼프가 미국에 몇백 년 동안 쌓여 있는 모든 데이터를 무시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만날 때는 그 가운데서도 뭔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그 시나리오 어떤 우리가 다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펼쳐졌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전략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뭐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밝히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 정도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너무 품격 높은 질문을 주면 저기 저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뒤통수를 조심해라. 뒤통수를 조심해라. 예, 그래서 뒤통수에 감시병을 세우든가 아니면 저 캠을 하나 달 필요가 있다. 뒤통수가 급소다.
요걸 좀 말씀드리죠. 이 정치, 국방, 외교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말에 이제 저희들도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나경원 기자는 뭐 한 말씀? 시간상. 시간상. 네, 그러면 여기서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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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